C1 and C2, the outcome of a coin toss is either head or tail. The coin C1 is fair coin. Thus it has a distribution P1 which is half. 앞과 뒤가 나오는 확률이 똑같아. 0.5야. 50% 확률로 똑같다는 거지. 근데 C1 is tossed first. C1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코인 두 번째 코인을 두 번째 던졌어. C2가 두 번째 코인. C2 is tossed next. The coin C2 in the second toss chooses a distribution. 근데 두 번째 코인의 디스트리뷰션이 고른데. 지가 고른데 코인인데. 사실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런 거 우리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프로그램으로. 그러면 P2 그럴 때 이 앞면이 나온 두 번째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3분의 1로 첫 번째 동전이 뭐였을 때 첫 번째 동전 던지기가 앞면이 나왔을 때 두 번째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3분의 1로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전 던지기가 뒷면이 나왔을 경우에는 두 번째 코인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8분의 1로 추수한다 그랬잖아요. 뭐 수학적인 노테이션이니까 뭐 아니 스테이먼트니까 그냥 뭐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런 코인이 있구나. 컴퓨터로 코인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면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second toss is head? 그러면 이게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두 번째 동전 던진 놈이 헤드가 나올 확률이 뭐예요?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첫 번째 퀘스천이고 두 번째 퀘스천은 given the second toss is head. 두 번째 동전이 헤드이라는 가정에서 what is the conditional probability that the first was head? 첫 번째 동전 던지기가 헤드가 나올 확률이 뭡니까? 두 번째가 헤드인데 첫 번째가 헤드냐고 묻는 거네. 이게 B고. 이거 어렵겠지, 그지? 순차적으로 되면 쉬운데, 그지? 그 앞과 뒤를 바꾸는 게 뭐지? 베이에스 룰이잖아. 그거 배웠죠? 그러면 그거 베이에스 룰을 써야 되겠구나. 이제 직감을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define a random variable. 이거는 random variable define 한번 해봐라. 그래서 코인 이름 갖고 얘기하지 말고 이제 random variable x로 표현하라. 그거죠. 그래서 한번 쓸 줄 아는가 보는 거. random variable. 그거죠. 그래서 이제 first problem 우리가 먼저 해보면 probability 두 번째 동전이 헤드인 거. 두 번째 동전이 헤드가 나올 사건의 확률. 그거를 했더니 C1에 대해서 알아야지 얘를 답할 수가 있으니까 joint probability로 바꿔서 모든 경우를 다 해주는 거지. C1이 헤드일 경우와 테일일 경우 둘 다 고려하면 되죠. 그죠? 근데 얘네 둘은 mutually exclusive 이벤트니까 동전의 정의가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나오는 거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probability C2 is head, C1 is head. probability of C2 is head and C1 is tail. 근데 이 두 사건은 이제 mutually exclusive 이벤트니까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첫 번째 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컨디셔닝이 C1에 돼 있으면 쉽겠지, 그치? probability가 결정이 되니까 C1에. 그래서 여기다가 컨디셔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probability C2 is head, given C1 is head. 거기다가 그러면 multiply 해줘야 되지, 컨디셔닝 된 거를. probability C1 is equal to head.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같은 방식으로 probability C2 head, given C1 tail. 그러면 probability C1 tail을 곱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숫자 이건 노름이니까 뭐 그냥 여기 정의해 놓은 숫자를 곱해주면 아니 substitute 해주면 되죠. 그럼 요거부터 해보면 뭐죠?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고 두 번째 동전이 헤드가 두 번째 동전 던지기가 앞면이 나올 확률.
근데 여기 정의를 뭐라고 해놨죠? 그걸 P2로 해놨지. 그러면 P2네. 그지? 그러면 P2 곱하기 뭘 해야 되지? Probability is 1 is equal to head. 근데 요게 앞면이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P1이라고 정의해 놨으니까 P1 곱하면 되겠지. 그럼 P2 곱하기 P1 하면, 그지? P2, 근데 P2는 요 확률을 곱해줘야 되지. 1/3. 그래서, 요 사건의 확률은 half고, 그 다음에 요 컨디셔널 사건의 확률은 1/3 곱해주고,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이 나올 확률은 또 half고, 그 다음에 half가 나왔을 때는 두 번째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8분의 1로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요 probability는 두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8분의 1을 써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산수 해가지고 11 over 48이 답이 되겠죠. 여기 질문 있는 사람. 이건 no question? 오케이. 여기는 틀린 거 없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뭘 물어봤지? What is the given that the second toss is head?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the first was head? 그지? 이게 순차적으로 요렇게 돼 있으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요렇게 돼 있으면 계산하기가 너무 쉽잖아. 그지? 직관적으로 답이 나오지. 근데 얘가 뒤집어졌잖아. 그 뒤집어졌을 때 이건 포스테리어 프로버빌리티라고 하는데 요게 어렵잖아. 그래서 그럴 때 베이스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그랬을 때 베이스를 쓰면 이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의 데피니션은 joint probability of joint event. C1 is head, C2 is head. divided by 요 conditional one. 그지? 그래서 요게 컨디셔닝 된 사건이니까 그걸로 확률을 나눠주는 거지. 얘는 첫 번째 라인은 by definition이야. 그지? conditional probability의 definition상 이런 거지. 그러면 위에 거를 이제는 바꿔줄 수가 있게 됐죠. 어떻게 바꾸지? 순차적으로 바꾸면 되잖아. C1에다 컨디셔닝을 하면 되잖아, 먼저. 그래서 C1에다 컨디셔닝하고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요 위에 거를 이렇게 바꿔줬다. 그러면 얘는 이제 계산하기 쉬워. 이제 그러면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half고, 그러면 두 번째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3분의 1을 써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그거니까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1번에서 했지. C2 is equal to head. 그 사건의 확률은 11 over 48. 11 over 48. 그걸 쓰니까 여기다가 넣으면 됐고, 그 다음에 또 산수지. 그러면 24 over 33가 이제 답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 문제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랜덤 베리어블의 정의. 랜덤 베리어블은 뭐 딴 거 없다. 샘플 스페이스에서 한 넘버 골라가지고 숫자 스페이스로 옮기는 게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이 경우에는 샘플 스페이스는 헤드하고 테일 두 가지밖에 없고, 그 다음에 헤드일 때는 숫자 1로 보내고, 테일이 나왔을 때는 숫자 0으로 보내세요. 이런 랜덤 베리어블을 x라고 디파인 하는 거지. 그러면 디스트리뷰션, 이 펑션만 있는 게 아니라 랜덤 베리어블은 펑션 플러스 디스트리뷰션이니까, 그러면 디스트리뷰션은 probability x is equal to 1. 근데 x is equal to 1이라는 사건은 헤드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probability of head고, 그러면 p지. 그 다음에 x equal to 0는 1 minus p고. 이렇게 됐죠. 그게 이제 랜덤 베리어블 데피니션. 이거 문제, 이 문제 저기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No problem.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해요. 그 다음에 problem set number 2. 이거 좀 복잡한데, 근데 이제 하나씩 브레이크다운 하면 되죠. 요거 한번 해보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discrete Fourier transform 이해할 때 참 좋아서 내가 이걸 한번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xt is equal to ac sin 2파이 fct. 아까는 코사인 물어봤는데 이제 사인 물어보네. 똑같은 문제지. 그 다음에 where t가 minus infinity to infinity. 그러면 포리어 트랜스포머 임펄스 펑션 두 개 나오겠구나. 그치? f0하고 마이너스 f0.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는 1 over 2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fc가 1kHz에 있대.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떤 타임을 정의를 하는데 이거는 1 over fc. 즉 1 over fc는 뭐지? 이 사인 펑션의 피어리어드. 그지? fc 싱글 피어리어드잖아. 그지? 그 fc. 그거의 4배래. 그러면 뭐지? 아, 4사이클을 정의하려고 하는 건가 보구나. 사인 펑션의 4개의 사이클을 모아놓은 거를 얘기하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let t is equal to 10tp. 새로운 tp라는 걸 정의를 해. 근데 요거는 저거 그림이잖아. 타임 도메인에서 샘플링 할 때 요거랑 펑션하고 곱하면 샘플이 나오잖아. 근데 그 샘플 피어리어드 tp가 요 t의 10분의 1이래. 그 얘기지. 요 10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샘플링을 10분의 1로 하면은 저쪽에서는 뭘로 되는 거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임펄스가 10배 더 떨어지게 돼 있지. 그지? 그 요거에 비해서 요 TP T에 비해서 1 over T에 비해서 그지? 10배 더 넓어져. 더 스페이스가 이렇게 you have these impulses space apart by 10 times greater than 1 over T. 그지? 그러면 이제 사인 함수의 이 아이덴티티 요거를 사용해서 포리어 트랜스폼 하면 요게 나오는 거죠. alright.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FC에 임펄스 하나 뜨고 마이너스 FC에 또 하나 임펄스가 생기는구나. 그게 매그니튜드는 AC 오버 2J구나. 매그니튜드가 아니지. 그냥 코에피션트지. 요거를 absolute value 했을 때 매그니튜드가 되는 거고 그게 AC 오버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obtain Fourier transform XS F of XT. 그러면 요거를 Fourier transform 한 게 XSF래. 그러면 이게 XT는 요 사이노소이돌 웨이브폼이니까 베이스 사이즈가 캐피털 T인 렉탱귤러 박스랑 곱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한번 그림 그려보면 어떻게 되나? 이걸 지우기 싫은데. 좌우지간 뭐 사인 함수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겠지. 이게 싱글 사이클. 이런 게 4개 있는 거잖아. 그지? 이런 게 4사이클이 들어간 거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기는 다시 그려야겠다. 너무 커서 다 못 그리니까. 어차피 그리는 게 문제니까. 됐죠? 됐나? 실수한 거 없지? 그러면
이 펑션이 이렇게 생겼겠다, 그지? 그죠? 4개 사이클은 윈도우가 씌워져 갖고 그거는 통과, 나머진 죽여 이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저쪽 끝이 t 오버 2고 이쪽 끝이 마이너스 t 오버 2. 그것도 써야 되겠다. 여기가 t 오버 2, 여기가 마이너스 t 오버 2. 이거 되는 거죠. 그 다음 매그니튜드는 뭐지? 그림을 제대로 그리려면 나는 대충 하지만 학생들은 정확히 했겠지. AC네, AC. 응? AC. 이제 매그니튜드는 AC. 여기가 AC지. 그죠? 그래서 플러스 AC에서 마이너스 AC 사이에 옥실레이션 하는 사이누소이드 웨이브지. 그거를 포리어 트랜스폼 하래. 그러면 뭐가 예상이 돼야 돼? 아, 얘는 두 개의 펑션을 곱했구나, 타임에서. 그러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각자의 펑션을 포리어 트랜스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이누소이드의 포리어 트랜스폼은 얘고, XF. 그 다음에 얘 렉탱귤러 박스. 얘 포리어 트랜스폼 뭐지? 싱크. 그죠? 싱크는 뭐만 알면 된다? 원점에서 매그니튜드하고 퍼스트 지로가 어디서 나오는지만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복이니까. 그래서 싱크 펑션 이죠. 그러면 이 지금 말한 대로 multiplication in time domain 이면 frequency 도메인에서는 convolution 해야지. 그러면 sin 이 함수 frequency에 있는 그거랑 원점에 sync 펑션이 있는 거랑 convolution 해야 되지. 그러면 한 개를 마이너스 인피니티서부터 쭉 지나가게 만들고 임펄스 2개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F0에서 임펄스 하나 뜨고 걔랑 싱크랑 곱한 모양이 나오는 거고 컨볼루션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F0에서 또 싱크 펑션 하나 또 생기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F0에 싱크 있고 플러스 F0에 또 싱크 있구나. 근데 뭐 포리어 트랜스폼이니까 그림을 정확히 그리려고 그러면 J라는 거를 다뤄야 되니까 매그니튜드로 그리면 되겠죠. 매그니튜드. 그러면 2분의 1 X F-F0 하고 여기 X가 아니지. 싱크 펑션을 거기서 시프트 한 만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시프트 한 만큼 해주고 그 코에피션트는 이렇게 되고 그림을 그릴 때는 매그니튜드로 그리면 되겠지. 얘는 결과고.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는 매그니튜드로 그리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리라고 했지. 스케치 더 매그니튜드. 매그니튜드 스펙트럼.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컴퓨터를 쓰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그냥 그림을 탁 던져주는데 이게 맞는 결과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케치를 해서 예상을 하고 있어야 내가 이게 프로그램을 짰는데 뭐 타이프 없이 버그 없이 짠 거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상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리고 컴퓨터를 잘못 쓰면은 이상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지로 패딩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한다든지 잘못 쓸 때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데 모르고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블랙박스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엔지니어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케치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sin function is the spectrum of rectangular box. sync function. 그러지? The first zero of the sync function 어디서 occur하냐? 1 over t인데 이거는 fc의 4배니까 그러면 아까 fc가 4분의 1배니까 fc가 1000헐스라고 했으니까 1kHz니까 1000헐스죠. 그러면 그거 4분의 1은 250헐스.
그러면 이 싱크 펑션은 원점에서 첫 번째 재료가 250Hz에서 나오는 싱크구나. 두 번째는 500Hz에서 또 0이 나오고 750 또 0, 1000에서 또 0. 이런 싱크 펑션이죠. 그지? 마이너스 또 똑같이. 이거 그려볼까?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지금 싱크 펑션이 이렇게 된 거죠. 뭐 계속 반복하지만 여기는 그냥 두 개까지만 그립시다. 그지? 왜냐면 반복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뭐죠? 아까 파라미터 뭐 쓰기로 했... 또 파라미터를 또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이게 뭐라고 했죠 아까? 1/t네. 그지? 그냥 1/t. 그러면 이름을 안 정했구나. 그러면 ft라고 정하고 1/t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2ft에서 또 0 나오고 3ft에서 또 0 나오고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 크기는 얼마죠? AC/2, 그지? AC/2. 오케이. 아니지. 싱크만 했을 때는 얼마죠? 싱크만 했을 때. 베이스 사이즈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의 베이스 사이즈가 얼마지? 얘는 뭐의 포리어 트랜스폼이었더라? 베이스 사이즈 t잖아. 그치? 타임 도메인에서 베이스 사이즈가 t고 여기 t죠. 얘가 1/t면 1이고 1이 아니고 그냥 매그니튜드가 1이었으면 요 에어리아 언더 더 커브가 t잖아. t. 그럼 t가 코에피션트로 나와야겠다. 그치? 싱크 펑션에. 내가 그렇게 했느냐? 좌우지간 뭐 그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해서 이제 감안해서 그린 게 이 싱크 펑션인 거고 그러면 싱크랑 저렇게 생긴 싱크 펑션이랑 그 사이노소이덜 이 임펄스 투 임펄스 at FC 그거랑 컨볼루션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싱크 펑션이 포지티브 F 디렉션으로 FC에서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에서 그만큼의 쉬프트를 한 모양에서 또 싱크 펑션 하나 또 나와야겠지. 그러면 매그니튜드 플러스로 그리면 뭐가 나오지? 얘가 이제 렉탱귤러 박스만 한 건데 그러면 이제 얘를 포리어 트랜스폼 한 거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 그 모습이 어떻게 되겠어? 두 개가 뜨는 거죠. 매그니튜드야, 매그니튜드. 아까 이름 뭐라 그랬지? 아이씨, 이름 좀 알려줘. XSF. 이거죠. 요거. 그러면 어디에 하나 떠야 돼? FC에 하나 떠야지. 싱크가. 매그니튜드만 그러니까 쉽죠.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어디다? 퍼스트 지로 어디다? FC 더하기 250Hz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1250Hz에서 지로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얘는 뭐지? 빼기 FC에서 빼기 250이니까 750Hz에서 지로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매그니튜드. 그지? 저거 half 한 다음 AC에 divide by 2 이거 한 거. 그 다음에 또 얘는 마이너스 C에서 또 FC에서 똑같은 일이 있어야 돼요. 매그니튜드는 똑같지 뭐.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숫자는 요거랑 비슷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750Hz 마이너스 1250Hz 그 다음에 FC는 요거는 마이너스 100Hz 요거지. 됐죠?
그다음에 요거는 뭐죠? 크기는 요거지? 됐죠? 됐죠? 그러면 다 됐나? 아, 하나 문제 또 있지. 이제는 또 내가 트릭을 써가지고 샘플링을 하라고 그랬네. 샘플링을 하라고 그랬어요. 샘플링. 그러면 샘플링은 뭐를 샘플링 하는 거죠? 얘랑 곱하는 거죠. 얘랑 곱해. 근데 지금 스케일이 좀 잘 안 맞았는데 저 TP가 요 T의 10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 10분의 1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샘플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이게 T 피어리어드니까 샘플이 몇 개 있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샘플이 몇 개 있어야 돼? 10TP가 T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10등분으로 쪼개가지고 10개의 샘플을 얻으세요. 그거네. 그지? 좀 안 좋다. 그지? 그러면, 왜냐하면, 샘플링을 했을 때 엘리어싱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러면 4개 피어리어드니까 16개의 샘플을 얻으세요. 그랬으면 문제가 좀 간단하고 좋은데, 깔끔하고. 여기는 10개만 얻으라고 그랬으니까 엘리어싱이 생기겠다. 그치? 샘플링 스피드가 좀 작으니까. 그러면 뭐, 샘플이 이런 식으로 얻어지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컴퓨터를 그리면 이제 정확하겠지만, 인투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원 피어리어드에 4개의 포인트가 안 나오는 정도로 샘플링이 되겠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이거를 생각해, 이 그림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럼 이 그림을 생각하면 뭐야? 샘플링을 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무슨 일이 생겨? 샘플링을 하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임펄스 트레인이래. 근데 이게 반복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떤 신호야. XF라고 했어. 그러면 그 XF는 여기서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샘플링 티어럼 할 때 이 신호의 맥시멈 프리퀀시가 샘플링 두 배의 요 밴드위스의 2배,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 그거보다 샘플링 스피드가 빨라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은 느리겠지.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는 엘리아싱이 좀 생기겠지. 즉 겹친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림에서 하는 거는 이것도 좀 작게 그릴 걸 그랬다. 길게 그리니까 이게 너무 넓으니까 이게 반복하는 그림을 그러면 한 개만 그려봅시다. 이쪽으로. 자, 이거 한 개만 그려본다 그러면 어디서 반복이 나오지? FP가 얼마지, 여기가? FP가 얼마라 그랬어요? 요게 TP가 10분의 T라 그랬잖아. TP is equal to T over 10. 그지? 그럼 이건 뭐지? 10 times 1 over T. 요게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얼마죠? 처음에가 주어진 게 FC가 주어졌었지? FC가 몇 헐스죠? 1000. 그지? 그 다음에 1 over T가 몇 헐스죠? 250 헐스. 그지? 그 다음에 FP는 이거의 10배래. 그러면 뭐 얼마야? 2500이구나. 2500 헐스에서 반복된대. 그게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놈이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인데 이 놈이
몇 프리퀀시마다 반복한다고? 이거의 정수배의 포인트에서 계속 반복된대. 그러면 이 그림이 이쪽에 하나 또 나타나야 되겠지. 어디에? 중점이 어디에 있다? 2500Hz에 있는 거지. 2500Hz에 똑같은 그림이 여기서 반복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원점이고, 이쪽으로 이만큼 간 FC 거리에서, 즉, 1000Hz 간 거리에서 요 마이너스 쪽 그림이 여기 나타나겠네. 그지? 그 다음에 플러스 쪽에 나타나고. 그리고 2P에서 또 그런 일이, 2P에서 또, 즉, 5000Hz에서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7500Hz에서 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디렉션도 또 마찬가지고. 그죠? 됐지? 그러면, 아하, 이 그림은 어디에서 보면은 미러 이미지가 나올까? 이쪽과 이쪽이 같은, 여기만 본다 그러면. 여기 이제 싱크가 어디에 떨어져야 되잖아. 그럼 어디에 떨어지지? 여기에서 빼기 1000Hz를 해야지. 거기가 중심점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1000Hz 거리에 있는 숫자가 뭐지? 1500이지. 그지? 1500이 어디쯤 될까? 여기가 1500Hz야. 그러면 여기 아이 왜 이래? 1000Hz지. 1000Hz. 아이고 나 헷갈린다. 그러면 여기가 1500Hz여야 돼. 그지? 요 위치가 1500Hz여야 함. 그러면 이 그림하고 봤을 때 이 점이 1250Hz라고 했잖아. 근데 요 지로는 250Hz마다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여기가 0이 나타나는 지점이 1500Hz 지점이네. 거기에서 이놈이 나타나는 거지. 네거티브 파트 쪽 거가. 그러면 걔는 이렇게 생긴 놈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지. 그지? 근데 얘는 컴플렉스 넘버들이잖아. 사실 매그니튜드만 그렸지만. 그러면 이 두 개의 컴플렉스 밸리드 웨이폼이 합쳐지는 모양이 나오고 그거의 결과가 매그니튜드로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컴퓨터 이용해야 돼. 더 이상 이거는 우리가 뭐 스케치를 못 해요. 컴퓨터를 이용해서 컴플렉스 넘버 두 개를 더하고 그거의 매그니튜드 결과값이 나와야 되니까 컴퓨터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렇게까지만 스케치를 해주면 이해가 된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두 개의 싱크 펑션이 이제 더해지는 코에피션트하고 곱해서 더해지는 모양이 나오고 그러면 뭐 봉우리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 모양이 이쪽 네거티브 쪽에서도 나오겠지. 여기에서도 여기가 피크 포지션이고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되지? 똑같은 그림이 매 0에서 2500Hz마다 나타나는 그림이 될 거야. 그지? 똑같은 그림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2500에서 이 그림이나 0에서 여기까지 그리는 그림이 다 똑같잖아. 그지?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피어리어딕 펑션이 나오는 거지. 프리퀀시에서도. 그러면 피어리어딕 펑션을 말할 때는 한 피어리어드만 말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 한 피어리어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것이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도 되고 여기서부터 2500을 봐도 되고 뭐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반복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트 포리어 트랜스폼의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한 피어리어드에서 샘플링을 뭐 아까 여기처럼 16개를 했다. 그러면 저쪽 도면에서도 16개의 샘플만 있으면 딱 디파인이 되는 거지. 그걸 보고 우리가 discrete Fourier transform이라고 그래요. 그게 그 Signals and Systems를 듣는 학생들은 그거를 그림 그려보는 훈련을 여러 차례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우리는 통신이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디스크릿 포리어 트랜스폼을 내가 카바를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데 그거 하면 또 한 3주 날아가 버리거든. 그래가지고 이번 학기에는 하지 말자. 그래서 다음 순서로 우리 넘어가자. 더 재미있는 부분. 왜냐하면 시그널 앤 시스템으로 가면 2학년 과정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우리가. 근데 좀 약간 고급 과정으로 해서 그 양자내성 암호도 있고 그러니까 코딩 티어리 쪽을 커버하려고 내가 프로그래밍 숙제를 안 내주는 거고 그냥 디스크릿 포리어 트랜스폼 가르쳐주고 나면 매틀랩으로 그림 그려보라고도 하고 그러면 아까 저런 계산도 다 이그젝트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컴퓨터로 그지? 디스크릿 포리어 트랜스폼에 대해서 약간만 이런 개념만 알려주고 이 문제를 통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계산들을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림은 내가 못 그리고 그래서 그림은 저기 그려놓은 게 제일 정확한 것 같고 그렇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어요? Problem number 2. Do you have any questions? 뭐 obvious 하지? 그지? 하나씩 따라가 보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filtered and random number. 자, 신호는 우리가 뭐 저렇게 해서 하면 frequency content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있는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지? 타임 도메인에서 frequency 도메인에서 웬만큼 이제 스케치는 할 정도는 됐어. 그지? 그리고 누가 컴퓨터 결과를 던져줬을 때, 아, 이거 make sense 하구나까지는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노이즈를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건데, 여기서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Problem set을. Let the power spectrum of a filter, HT, be given as a rectangular box. 파워 스펙트럼이 rectangular box래. impulse response가 아니라. 그지? 트랜스퍼 펑션이 rectangular box가 아니라 파워 스펙트럼이 rectangular box래. 이건 무슨 얘기지? 트랜스미트 필터에서 HT라는 impulse response를 가진 필터를 사용하고 리시버에서도 똑같은 필터를 사용한다. 즉 매치드 필터를 사용하는 거지. 그러면 둘 다 HT니까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H of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될 거잖아. 그지? 근데 그놈이 rectangular box래. 그지?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야? 아, 트랜스미터 필터하고 리시버 필터하고 컨볼루션 한 놈이 rectangular box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게 뭐야?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십에서 봤을 때 노이즈는 무시하고 포인트 A에서 즉 그 트랜스미터에서 신호를 보낼 때 HT로 쉐이핑을 해서 보내고 그 이전 포인트를 A라고 하고 그다음에 받고 난 다음에 HT로 받고 난 다음에 포인트를 B라고 할 때 A에서 B 사이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다? 이놈이 되는 거지. 요거의 인버스 트랜스폼이 되는 거지. 요놈. 그지? 내가 그림으로 그릴게. 요건 지났으니까 지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트랜스미터에서 HT를 해서 보냈어. 여기까지가 트랜스미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채널이야. 채널에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 노이즈가 더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0이 더해졌어. 노 노이즈야. 현재는. 그 다음에 HT로 받았어. 그 다음에 샘플링 한대. 그런데 내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야. A에서 B까지의 임펄스 리스판스가 뭐냐? 그걸 묻는 거지. 그러면 얘는 뭐지? 여기서부터 A는 여기고 요걸 통합한 놈, 즉 HT와 HT를 컨볼루션 한 놈이 임펄스 리스판스가 되는 필터. 그거랑 한 거야. 그지? 요거. 그지? 그러면 이놈의 포리어 트랜스폼은 뭐지? H of F의
매그니튜드 스퀘어잖아. 이거를 인버스 포리어 트랜스폼 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 둘이 컨볼루션 한 게. 근데 이놈이 렉탱귤러 박스래요. 그럼 얘는 뭐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임펄스 리스판스는 싱크 펑션이잖아. 그치? 그러면 아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싱크 펑션이구나. 그러면 또 이제 그 0이 어디서 나와요? 퍼스트 제로가 어디예요? 그 얘기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끝난 거예요. 저 생각을 하는 순간. 그리고 이 베이스 사이즈가 B 헐스래. 이 렉탱귤러 박스에. 그럼 타임 도메인에서는 1 over B 마다 0이 생겨나는 싱크 펑션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거를 감안을 해서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obtain the autocorrelation function of xt. 그러면 xt가 이제 노이즈일 때를 감안한 거야. 여기서는. 그러면 autocorrelation function of xt가 rxt인데 얘는 inverse Fourier transform of n not over 2. 근데 이놈이 그 wide 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n not over 2의 델타 펑션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끝.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obtain the power spectral density and expected. 그러면 이거 두 문장으로 잘랐어야 되는데, 첫 번째 거 obtain the power spectral density, 그걸 얻으래. 근데 이 신호의 그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뭐지? 앞에 거 신호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곱하기 요 필터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근데 아까 그거는 정의가 돼 있죠? 뭐라고? 얘로 정의가 돼 있잖아. 그지? 얘로 정의가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이 XT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는 이놈의 포리어 트랜스폼이니까 n not over 2하고 everywhere 똑같이, 그지? 그래서 white noise가 얘가. 그러면 그놈하고 rectangular shape 박스하고 frequency domain에서 곱한 게 파워 스펙트럴 density of yt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n not over 2 everywhere, 그지? F가 뭐가 되든지 n not over 2야. 그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오브 F야. X야. 그 다음에 필터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얘고 렉탱귤러 박스야. 그러면 요게 요 놈이 Y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된 거죠. 즉 얘는 렉탱귤러 박스고 그 박스의 높이는 n not over 2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노이즈의 파워는 어떻게 될까? 노이즈의 파워는 어떻게 될까? 그거는 이 area under the curve, 그지? 를 곱해 주면은 파워가 나오죠. 그래서 n not over 2 times b가 되겠네, 그지? b 헐스만큼만 노이즈가 통과하고 나머지는 죽였으니까. 그러면 b 곱하기 n not over 2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되겠죠. 왜? n not over 2는 뭐다? 줄이잖아, 줄. 그지? 그다음에 그래서 줄을 헐츠하고 곱해줘야지 파워가 되잖아. 오케이. Alright.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질문. What is the expected value of yt? 여기가 들어온 놈이 zero mean noise라고 했잖아. 그러면 y는 zero mean일까 아닐까? 그럼 뭐 헷갈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놈이지. y는 xt, convolution ht잖아. 그럼 convolution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런데 이거의 expectation이잖아. expected value of this integration. 그지? 그런데 뭐 integration도 summation이고
expectation도 summation이잖아. 그러니까 이 바깥쪽 summation이 안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 그지? 그러면 expectation이 안으로 들어갔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뭐지? expectation of input 신호 xt래네. 근데 expectation of input 신호는 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0 곱하기 anything is 0. 그지? 그러면 0의 인테그레이션은 0이지. 그래서 0입니다. 그렇게 됐고. 혹시 여기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autocorrelation function of yt. 그러면 그놈은 inverse Fourier transform of 이 power spectral density 여기 계산하는 요 놈인데 얘는 또 rectangular box니까 sync function이 나오겠지. 그리고 sync function의 원점이 그 power spectrum이니까 n not over 2 times b.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게 파워가 되는 거죠. alright. 그렇게 됐고 여기 질문 없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오케이. 자, 그러면 yt is a random process or not? If specify if yt가 random process야 아니야. xt가 랜덤이었으면 당연히 얘도 랜덤이지. 그지? 그런데 뒤에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풋이 노이즈야. 그러면 필터를 하면 노이즈가 아니야? 노이즈 맞다라는 거지. 랜덤 노이즈라는 거지. 그게 이제 이 랜덤 프로세스라는 거고. 그런데 그 인풋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야. 즉 민과 베리언스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얘 아웃풋은 민과 베리언스가 정해져 있지 않아? 그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민과 베리언스가 파이나이트하게 정해졌으면 아웃풋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그러면 민이 뭐고 베리언스가 뭐야? 그걸 물어봐야 되잖아. 민은 뭐였죠? 아까 여기서 인풋의 민이 0이었기 때문에 0이고 아웃풋의 베리언스는 어디서 나왔어?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에서 나오거나 혹은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에서 여기 정의돼 있죠. 그죠? 그죠? ry of tau잖아. 그지? 야, 그러면 아하 민은 0이고 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이렇게 생긴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라고 말하면 끝나버리는 거지. 답이. 즉 이전 문제에서 답이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이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싱크 펑션으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싱크 펑션 0이고 여기가 n not over 2 times b. 그죠? 요거는 파워야. 와트네. 줄 곱하기 퍼섹하고 곱했으니까 와트네. 그리고 first zero가 어디서 나온다? 또 노테이션. 1 over b에서 나오는 거지. 됐죠? 됐죠? 그러면 얘의 노테이션이 뭐였지? 여기가 토고 이게 r, y, 토야. 근데 r, y, 토는 기본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얘는 뭘 얘기하는 거였지? 크게. 컨볼루션 뭐지? 뭐의 컨볼루션이었지? 그러니까 얘의 데피니션은 사실은
definition은 expectation of 뭐지? y에 대한 거니까 yt와 그 옆에 있는 yt랑 곱한 다음에 expectation 취한 거잖아. 그래서 yt 플러스 토였죠. 여기 약간 컨볼루션하고 달라. 플러스야,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안 뒤집고 자기 자신하고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한 거야. 시프트를 요만큼씩 취한 다음에. 그래서 얘는 function of shift야.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yt라는 신호가 뭐 이렇게 하면 헷갈릴 거고 갖다 이렇게 생긴 신호가 yt라고 가정을 해보잖아요. 이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생긴 거면 뭐야? 여기 0이 있으면 여기가 토야, 토. 오케이? 그리고 yt를 토만큼 시프트 시킨 놈이 얘야. 아, 플러스. 여기 플러스로 해야 되지. 아,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밀어야 되겠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시프트를 yt를 요만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yt 플러스 토가 있겠지. 그죠? 근데 이놈의 의미는 뭐야? 얘랑 얘랑 곱하래. 얘랑 얘랑 곱하래.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여기서 겹치겠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요거랑 요 놈이랑 곱하래. 근데 얘가 랜덤, 이게 지금 모양을 이렇게 그린 이유는 요 시프트 관계를 보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얘가 랜덤이야. 그지? 랜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랜덤 베어리어블과 랜덤 베어리어블을 곱한 거잖아. 그거를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요거 이렇게 둘이 곱해서 expectation 취한 게 이 값이래. 토에 얼마만큼 밀어넣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토가 0일 때는 자기 자신과 곱한 다음에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파워가 나와야겠구나. 그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됐으면 이제 됐고. 그러면 이제 싱크 펑션이 저렇게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yt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지, 저놈이 싱크 펑션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문제를 다음 순서로 가서 find the mean and the autocorrelation function of yk. 근데yk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샘플링을 하는 거죠. yt를 샘플링한 게 yk래. 그러면 샘플링을 얼마나 빨리 했느냐에 따라서 저 싱크 펑션이 샘플링이 되겠지. 그지? 그런데 at the speed of 2b samples per sec으로 했대요. 여기서는 correlation 펑션을 봤을 때는 이 b였잖아. 그래서 first zero가 1 over b에서 오커했는데 샘플링은 그 2배로 빠르게 했지. 그러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떻게 샘플링이 되겠지? twice b니까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있고 그 다음 여기 있고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쪽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요 버전을 말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얘는 요 샘플드 버전은 y의 인터저 멀티플로 정의된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야. 그치? k가 1일 때는 이놈이고 k가 0일 때는 여기고 2일 때는 여기고 3일 때는 여기고 4일 때는 여기고 이 얘기지. 그치?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서 말하는 놈이죠. 그래서 sync 펑션을 이렇게 샘플링한 버전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ryk equal to 1일 때 이 sync 펑션에 이런 값을 넣어주는 거죠. 1 over b의 half 포인트를 의미하는 거고, 그랬을 때 sync 펑션의 0.5가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2일 때는 뭐지? sync 펑션의 1 포인트에서 하는 거고, 1일 때는 뭐지? 파이니까 sin 파이는 0이잖아. 그래서 0이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rest of them you can think of. And 그러면 이건 뭐지? 샘플링을 빠르게 해갖고 바로 옆에 있는 놈과는 코릴레이션이 크고, 두 번째 샘플 간의 간격이 2 이상일 때는 2 1 over b 이상일 때는 코릴레이션이 0이지. 그러면 세 번째 값으로 야, 그러면 그렇게 샘플링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샘플링 합시다. 그랬을 때는 그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어떻게 돼? 즉 이놈은 YK와 YK 플러스 2 간의 expectation을 취한다. 그랬을 때는 요놈 이렇게 하나씩 건너뛰면서 가겠지. 그러면 얘는 델타 펑션 n not over 2 times b 하고 델타 펑션 k가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k가 노테이션이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그냥 그렇게 가자고. 노테이션 계속 만들고 계속 노테이션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놈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모양으로 그리면 임펄스가 돼버리는 거지. 여기서 n not over 2 times b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고, 그러면 샘플 YK와 YK 플러스 1, 즉 샘플을 두 배 빠르게 한 다음에 옆에 거랑 비교하면 코릴레이션이 이만큼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죠? 요거 K equal 1. 근데 두 개씩 떨어뜨린 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코릴레이션이 없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샘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렇게 샘플링을 한 노이즈는 화이트야 아니야? 포리어 트랜스폼 하면 뭐 나와? 임펄스잖아. 임펄스 포리어 트랜스폼 하면 플랫. 그러면 또 화이트 노이즈구나 가 되는 거야. 얘는 아니고.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가 아닌 경우에는 플랫이 아니고 스펙트럼이 이렇게 뭔가 있는 거지.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내가 봤을 때는 통신에서 요거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머지는 이제 디테일이라고 할까? 뭐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디테일은 알아야 되긴 하지만 요걸 잘 파악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응용해 나갈 힘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이 벡터를 4개 주었어요. 4개를 줬어. 그러면 이 4개가 디파인이 이렇게 됐지. x1은 normalization energy coefficient 2의 스퀘어 루트 한 다음에 1,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0, 1. 이런 식으로 0을 한 개씩 배치를 했어.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심볼 에너지가 어떻게 돼? 채널을 한 번 사용할 때, 여기, 이 숫자를 한 번 사용할 때 쓰는 채널을 원 채널 유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채널을 4번 사용하는데, 근데 한 번은 0, 즉 에너지가 안 가잖아.
안 지나가잖아. 그랬을 때 이제 이 바우드, 그다음에 ES, 심볼 에너지, 평균 심볼 에너지, per 채널 유즈가 바뀌겠죠? 4분의 3으로. 그지? 뭐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oise is additive white Gaussian with zero mean power spectral density and not over 2. 근데 n not이 이놈이래. 그러면 이제 determine the minimum number of basis vectors to represent the four signals. 자, 이거를 이제 미니멈 베이시스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보니까 알파벳을 쓰는 게 뭐야? 1, 0, 마이너스 1밖에 안 쓰네? 그러면 이거는 원 디멘션으로 할 수 있어, 없어? 모든 놈들이 다 1 아니면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에 반복이 돼. 그러면 요거를 shifted waveform을 써가지고 반복시키면 되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웨이브폼을 두 번째 타임 피리어드에 반복, 그지? 그 다음에 또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건 사실은 shifted 펑션을 쓰면 되잖아. 뭐 그렇게 디자인을 하면은 이 베이시스 벡터가 하나일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4개로 디자인할 수도 있어, 그지? 4개. 베이시스 벡터를 요 4개의 벡터가 linearly independent 하구나 라는 걸 알은 다음에, 그지? 아무거나 3개를 더해가지고 다음 펑션을 만들 수가 없거든, 요 4개는.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거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은 뭐지? 간단하게 이 dimension of the signal set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 내 노트에다 넣어놓은 게 뭐지?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해보면 되잖아, 그지? 매트릭스 만든 다음에 1,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1, 1, 0, 1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랭크가 4 나오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고 4가 안 나오고 3이 나와. 그러면 얘 시그널 셋 디멘션은 3이구나. 즉 3개의 어떤 신호를 더하면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 다른 벡터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그게 랭크 3가 의미하는 거니까, 그지? 근데 얘는 해보면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해보면 피벗 포인트가 4개가 딱 나온다고. 그래서 디멘션이 4야. 근데 지금 우리가 옵서브한 거는 1과 0과 마이너스 1 요 세 알파벳밖에 안 쓰니까 어떤 학생은 4디멘션 해가지고 브랜치가 4개인 옵티멀 트랜스미터 리시버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게 복잡해지지, 뒤로 가면. 왜냐하면 이놈 때문에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문제가 생기잖아, 그치? 그지? 그게 무슨 얘기지? 시간 조금 있으니까. 우리 옵티멀 트랜스미터 어떻게 만들었죠? SM1 해가지고 몇 개 브랜치 넣고 신호를 곱해서 이 베이시스 벡터를 몇 개를 쓰느냐, y, nt. 그래서 가령 요 4개의 신호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해서 보내고 여기다가 노이즈 더하고 그 다음에 받을 때 또 똑같이 곱해서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죠. psi 1t, psi 2t, psi nt 한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이거 취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샘플링. 이거죠? 됐죠? 이거잖아. 근데 이거를 4개로 할 경우에 4개 인디펜던트 벡터니까 그러면 이 4개의 인디펜던트 벡터가 오토 노멀 할 때는 요 신호가 각자에서 더해질 때 모든 디렉션에서 똑같이 n not over 2다라는 그 결과를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래 안 그래?
즉, 요 네 개의 벡터가 서로 오토고널해? 그렇지는 않잖아. 그렇지?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램 슈미트 오토고널리제이션 같은 프로시저를 거쳐야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됐지. 노이즈를 쉽게. 그래서 그 방법은 좋지 않다. 그래서 뭐 그렇게 선택한 학생들은 좀 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1과 마이너스 1과 0을 사용하는 원디멘셔널 벡터를 싸이 벡터로 하나만 만들어주면 그 놈을 4번 쉬프티드 해갖고 쓰면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쉽게 가능하지. 베이시스 벡터 하나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이 4 vectors are linearly independent해요. 그래서 디멘션은 4야. 일단은 그건 그렇고. 이거는 타이포다. 이건 지워야 되겠다. 요거 지울게요. basis vectors will be 4. 요거는 지워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어저께 밤에 해가지고. 그 다음에 give an example set of continuous waveform. 그러면 이거를 씁시다. 그래서 symbol period를 ts를 0.001 세컨드로 하고 let the baud be 1 kilo symbols per sec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symbol period를 1 millisek으로 한 거지. 그러면 4 millisek에 신호를 4개 보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4 millisek에 transmit a single vector 전체를 보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example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example 하나만 주면 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줬어요. 오케이? 그래서 코사인 캐리어 시그널을 보내고 그거의 에너지를 2로 한 거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렉탱귤러 박스를 씌웠어. 이거의 목적은 뭐야? TS 세컨 동안만 보내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게 1이고, 포지티브일 때. 네거티브 XT 했을 땐 마이너스 1이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0을 보낼 때는 send nothing. 아무것도 안 보내고. 그래서 first and second element는 1과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보니까. third and fourth element는 0이 끼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때는 알파벳이 3개가 필요한 거지. 알파벳 셋에 3개의 심볼이 필요한 거지. 1, 마이너스 1, 0. 첫 번째 2개는 1과 마이너스 1만 있으면 되고. 오케이. 자, 그래서 third and fourth vector element에는 we can use plus minus shifted version을 사용해 가지고 여기 또 shifted가 3과 4로 해야 되는데. 요거는 shifted version이야. 그지? 이놈을 TS만큼 그러니까 세컨드 엘리멘트일 때는 1TS고 third 엘리멘트일 때는 2TS고 fourth 엘리멘트일 때는 3TS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왕 여기 썼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XT라는 놈을 shift를 해서 씁시다. 그런데 이 shifted 인터저를 s라고 정의하고 st라고 하면 ts라고 하면 s는 0서부터 3까지 가는 거고, 그지? 요 웨이브폼을 플러스 1, 0, 마이너스 1이라는 알파벳으로 모듈레이션 해서 씁시다 그거잖아. 그러면 A S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요렇게 생긴 게 우리가 말하는 그 X 벡터가 되는 거지. 그지? 요게 X 벡터. 그래서 XT라는 신호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AS가 가지는 알파벳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for s equal 0일 때 그리고 1일 때 그죠? 맞지? 그 다음에
and AS를 고를 때 세 개의 알파벳에서 고르세요가 for s equal 2 and s equal 3 이렇게 하면 모든 정의가 끝났지. 그죠? xt는 뭐다? 아까 정의한 xt는 뭐다? 아까 정의한 코사인 2파이 fct 곱하기 렉탱귤러 박스 아까 그거. 아 여기 쓴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의가 끝났고 됐고 그다음에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구하래. 근데 에너지 오브 이치 벡터는 0이 하나씩 끼어 들어가 있기 때문에 3 times E야. 그지? 그런데 평균 에너지는 그럼 뭐야? 채널을 4번 사용했으니까 4로 나눠야 돼. 그래서 ES는 3E time divide by 4야. 근데 SNR은 뭐라고 define 돼 있어? 평균 에너지 ES per symbol 심볼 하나 보낼 때 그다음에 NR over 2로 define 되어 있으니 얘가 SNR이죠. 그러면 SNR DB는 뭐야? DB는 정의상 10 log 10 SNR이야. 그러면 SNR은 위에 아까 한 그 표현 가져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SNR이 10dB래. 10dB래. 그러면 2는 남기고 나머지는 다 우변으로, 좌변으로 보낸 포뮬라를 만들면 되고, 그러면 그거는 이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2는 이거래. 숫자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calculate the probability of error. 근데 exact한 건 이제 못 그리지. 복잡하잖아. 4차원 디멘션 벡터 그리지도 못하지. 그리지도 못한다는 얘기는 decision boundary도 못 그리잖아. decision cell도 못 그리고 아무것도 못 그려.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이 벡터 간의 거리밖에 없어. 그지? 그러면 그 거리 셋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대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첫 번째 시그널과 두 번째, 첫 번째 시그널과 세 번째, 1과 4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근데 계산은 디퍼런스 벡터를 계산한 다음에 매그니튜드 스퀘어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취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2.449 스퀘어 루트 오브 2. 여기 내가 이 숫자를 대입하는 거는 일부러 안 했어요. 지저분해질 뿐이니까. 그 다음에 1.4142 2 오. 내가 어저께 밤에 해서 또 실수한 게 있네. 나는 미니멈 디스턴스가 2인 줄 알았더니 1.4142네. 쏘리. 그러면 여기 답이 좀 틀려지겠네. 그래서 미니멈 디스턴스는 1.4142 스퀘어 루트 오브 2네. 쏘리. 이게 미스테이크 있어요. 한밤중에 혼자 하면. 그러면 n 미는 뭐지? 얘는 1과 3, 3과 1. 그러니까 2지. n 미는 2. 근데 만약에 얘가 미니멈 디스턴스였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4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답이 틀렸네. 미니멈 디스턴스가 달라서. 저렇게 디스턴스를 계산하려면 각 베이시스가 1000, 0100, 0001로 적어야지 저렇게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오케이. 질문이 미니멈 디스턴스를 이렇게 계산을 하려 그러면 베이시스 벡터가 1000, 0100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였죠? 즉, 여기에서 이놈을 100 뭐 이런 식으로 잡은 거지. 여기를 두 번째 브랜치를 0100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 그렇게 베이시스를 잡아야지 디스턴스를 저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잡은 거죠? 베이시스를? 근데 이제 위에서 베이시스를
잠깐만 어디? 이쪽에서 저희가 베이시스 요걸로 했죠. 그래서 저걸로 했으니까 effectively 얘가 1000, 0100, 0010, 0001로 잡은 거랑 똑같잖아. 그치? 쉬프트를 사용해가지고. 근데 베이시스 펑션은 하나를 갖고 표현을 한 거지. 즉 코사인 펑션 하나를 갖고 첫 번째 베이시스, 그 다음에 쉬프티드 한 게 두 번째 베이시스, 또 쉬프티드 한 게 세 번째, 네 번째. 그러니까는 effectively 그거랑 똑같잖아. 즉 첫 번째 엘리멘트를 표현할 때 요거를 쓴 거잖아. 그 다음에 앞에 곱해지는 코에피션트는 AN이라고 정의를 해서 걔는 사실 아무 밸류나 나와도 되는 건데 여기서는 1과 마이너스 1만 쓴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트랜스미션은 똑같은 펑션인데 시프트 해서 쓴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effectively 그거는 0, 1, 0, 0이 되는 거지. 됐지? 오케이. 그래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표현해도 돼. 오케이. 좋은 질문. 혹시 또 다른 질문 있나? 아, 근데 왜 1.414가 2보다 크다고 생각했을까? 어저께 밤에. anyway. 자, 그거는 뭐 스몰 미스테이크이고. 그러면 얘가 1.4142 스퀘어 루트 오브 2. 그 다음에 n미는 2. 요것만 업데이트 할게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없으면 거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남아서 또 하고. 아, 이거